자, 2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 그래서 수학에서 합곱은 엄청 중요한데 합곱 나오면 반드시 3개 연결된다고 했죠. 4글자짜리 3개. 뭐뭐뭐 순서대로 1단원에서 뭐 배웠어요? 곱셈 공식. 그 다음에 근계관계. 그 다음에 산술기하. 요 셋 중에 하나 연결되니까 잘 체크하고 당연히 산술기하는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에서 연결되겠죠. 그리고 항상 선생님이 켤레는 우리가 합이랑 곱에서 기호가 날아가기 때문에 켤레 나오면 합곱이고 연결해서 곱셈공식 근계관계 산술기하 잘 잡아놓습니다. 자,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인 거 다 알고 있죠. 자, 두근의 차가 제일 좀 차 별표 3개 치세요. 그래서 두근의 차는 우리가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인데 요게 당연히 우리가 루트의 a제곱이 절대값 a인 거 요거 거꾸로 돌리면 루트의 베타 빼기 알파 제곱이 될 거고 요거 곱셈 공식으로 바꿔내면 루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4알파 베타 요렇게 들어가는 거 근계하게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근의 차가 엄청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 놓으세요. 특히 이거 그림 기억해놔. 특히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 2차랑 직선 교점 2개 들어가면 교점이 2개 나오면 반드시 뭐 물어본다고 했어요? 두 점 사이 거리 물어볼 거고 여기가 알파 콤마 뭐시기 여기가 베타 콤마 뭐시기 라고 했을 때 요 길이 물어본다고 했죠. 직선 AB의 길이. 자, 그러면 요놈이 기울기가 만약에 M이라고 하면 요거 가로니까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 요거 M에다가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 그래서 요거 피타 쓰면 루트의 m제곱 더하기 1에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고 요거 옆에 있는 룰 따라서 m제곱 더하기 1에 루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4알파 베타 요로 빼가지고 근계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엄청 중요하게 나오니까 일단 하나 잘 잡아놓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쪽은 엄청 많이 쓰기는 쓰는데 요쪽도 써요. 나중에 함수 역함수 요거 2차 함수 반쪽 2차 함수 반쪽이랑 요 무리함수 요거 두 개가 역함수 관계인데 요것도 나중에 이제 함수와 역함수 교점 두 개인 상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 보면 함수와 역함수는 뭐 대칭이야? yx 대칭이죠. 그래서 한 놈이 만약에 2차 함수처럼 이렇게 2차 함수 반쪽 올라갔다고 치고 요게 역함수 잡으면 요거 역함수가 요렇게 왔겠죠. 그래서 요게 아마 2차가 될 거고 요게 이제 무리가 될 건데 요거 증가함수일 때 알파 콤마 알파 베타 콤마 베타 요렇게 해서 y는 x 위에 있겠죠. 그러면 이거 역시 두 교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로가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고 세로도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고 1대 1대 루트 2에 따라서 요것도 루트 2의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고 그러면 요거 다시 뽑으면 루트 2에 루트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4알파 베타 요로 빠져나가야 되고 한편 알파 베타는 교점의 x좌표들이죠. 교점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연립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 함수와 역함수 연립하는 게 아니고 fx랑 x 연립한 거죠. 요거의 두 실글이 알파랑 베타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미적분 원 가서 정적분 포물서 킬러 공식 들어가도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쪽은 반드시 두근의 차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면 합곱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차에서 저러 차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잘 잡아내고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거는 요거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은 0 이렇게 작성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요렇게 풀어냅니다. 그런데 옆에 문제를 한번 보면 자, 이차계수가 1이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물어보면 원래대로 하면 왜 뭐 웃기나 자. 그래서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고 두근의 곱 4죠. 그러면 새로운 두근의 합 들어가면 요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죠. 그러면 통분을 시키면 요게 4분의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곱은 두 개 곱하면 알파 베타 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은 0 요렇게 식이 잡힐 건데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답이 나올 건데 한편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보세요. 이 관계를 이것도 우리가 관계를 한번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봐봐 마찬가지 요놈을 우리가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잖아요. 그럼 안에 게 알파 되고 안에 게 베타 되면 근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근으로 가려고 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거? f에 x분의 1은 0 요거의 두근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인 거죠. 왜? 요 안자리가 알파 베타가 되면 요게 식이 빵이 나오잖아. 그러면 요 안에 게 알파 베타가 되면 x가 알파분의 1 들어가고 x가 베타분의 1 들어가니 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fx가 아까 예 감사합니다. fx가 요렇게 지금 식이 됐잖아요. 그러면 f의 x분의 1은 x자리에 x분의 1 들어간 거지. 그러면 요렇게 바뀌는 거 알겠나? 그러면 요거는 0 해가지고 양쪽에 x제곱 곱하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놈이랑 같은 거죠. 다만 최고차항 개수만 1이 되게끔 4분의 1을 해줬을 뿐.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서 풀면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요것도 우리가 두근을 적어라 했을 때 저거 값 물어봤으니까 아이고 마구 자 그래서 요거 물어보면 통분하면 이거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죠. 그러면 근계에서 바로 뽑으면 두근의 합이 지금 3이고 두근의 곱이 1이죠. 그래서 분모 1 될 거고 분자 3 세제곱 빼기 3에다가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아이고 자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 될 거니까 답은 18 나오겠죠. 곱셈 공식 들어간 거고 기본 문제니까 똑같이 풀면 될 겁니다. 자 3번도 많이 나와 있는 문제라서 요것도 우리가 차수 낮추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알다시피 집어넣으면 기본적으로 두근의 합은 5고 두근의 곱은 2가 될 건데 그는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요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2는 0이고 그러면 알다시피 이놈이 넘어가면 알파 제곱이 5알파 빼기 2니까 요게 2차에서 1차로 차수 낮춰 들어가는 거죠. 2차에서 1차로 차수 낮추는 거죠. 그래서 알파 제곱에 5알파 빼기 2를 집어넣으니까 요게 지금 알파가 될 거고 베타도 똑같은 논리니까 베타분의 알파 되겠죠. 그러면 요 상태로 바꾸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될 거고 분모는 2가 될 거고 분자는 5제곱 빼기 2에다가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21 뽑아내면 될 겁니다. 자 4번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했죠. 이거 뭐 쓰는 거라고 했어?
근의 공식 써서 x 빼기 근, x 빼기 근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죠.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는 문제 뻔합니다. 그래서 a 묶어내고 x 빼기 근, x 빼기 근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 근의 공식 집어넣어 보니까 x는 마이너스 절반 얼마 루트 절반 제곱 빼기 ac니까 2i 나옵니까? 그래서 이것도 x 빼기 근 그 다음에 x 빼기 근 요렇게 들어가서 뭐 분배 법칙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풀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근계관계 활용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켤레근은 개수가 유리개수일 때 켤레근, 그 다음에 실개수 켤레근. 그래서 유리개수 켤레근, 실개수 켤레근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애초에 이제 근해 공식에서 나온 건데 개수가 유리수가 다 버리면 요게 뿔마루트 즉 판별식 있는 그쪽에서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실수에서도 나머지 A, B, C가 다 실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거기에서 허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것도 키는 한근이 요거일 때 유리수라는 게 키인 거죠. 그래서 켤레 나오면 합곱에서 힘을 발휘하고 합곱 나오면 무조건 네 글자짜리 세 개 연결 뭐뭐뭐 곱셈공식 근계관계 산술기하 근계관계 쓴 거죠 이거. 그래서 나머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면 다른 한근은 1 플러스 루트 2 거고 항상 근계관계는 개수가 주어가 아니고 합곱이 주어예요.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개 더하니까 2 그러면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 두 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1 요게 B. 그래서 A 값 마이너스 2, B 값 마1. 항상 개수를 주어로 잡지 말고 합곱을 주어로 잡으세요. 자,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 두 가지 있습니다. 뭐 별표 두 개 정도만 박으면 되고요. 자, 요거는 1차항 개수나 상수항을 잘못 본 경우는 잘 보고 푼 것 기준으로 가면 돼요. 잘 보고 푼 것 기준으로 합곱 체크해서 식 뽑아내면 되고 근해 공식을 잘못 생각한 경우에는 잘못 생각한 근해 공식 기준으로 가세요. 요것도 합곱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풀어보면 대부분 다 감 잡으니까 요것도 굳이 따지자고 하면 출제율은 밑에 게 조금 더 높아요. 위에 거는 중학교 때 높고 밑에 게 고등학교 때 조금 더 높아요. 그런데 뭐 이 정도는 다 안 틀립니다. 그래서 식만 보면 되니까 값은 p의 값을 잘못 보고 2 플러스 i. 근데 요것도 마지막에 개수는 실수죠. 그러면 p의 값은 잘못 봤다 했으니까 q 값은 제대로 봤다는 거죠. 그러면 q가 두 근의 곱의 자리이기 때문에 두 근의 곱 들어가면 요게 2 플러스 i 2 빼기 i고 요게 곱이 q니까 q 값이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을은 q 값을 잘못 봤다 했으니까 q 값을 잘못 봤으면 p는 제대로 봤겠죠. 그러면 P는 합의 요소니까 요거 마찬가지로 두 근의 합 3 빼기 2i 3 더하기 2i 이렇게 들어갈 거고 요게 지금 6이 될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P겠죠. 그래서 P는 마 6이고 Q는 5입니다. 이대로 풀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근해 공식을 잘못 넣어서 푼 게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가냐고 하면 마찬가지로 요게 합. 자, 두 근의 합 마 1이죠. 그러면 요 공식으로 봤으니까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그렇게 갔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2a분의 마이너스 2b죠. 두 개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샥샥 약분하면 요거 지금 식이 일단 b가 a구나. 식 하나 뽑아내면 되고 두 근의 곱. 자,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요거는 곱을 2a분의 하나가 마비 더하기 루트 b제곱 빼기 ac 또 하나가 2a분의 마비 빼기 루트 b제곱 빼기 ac 요렇게 들어가면 합차가 바로 들어가져요. 그래서 분모가 4a 제곱 될 거고 합차 들어가면 b제곱에다가 요거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 풀릴 거니까 b제곱 빼기 ac가 될 거고 b제곱 날라가고 풀 만들고 a 하나 약분하면 이게 4a분의 c가 남죠. 그래서 c 값은 마이너스 8a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 식은 우리가 a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x 그 다음에 빼기 8a는 0이고 요거 a 날려주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8은 0 나올 거니까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 1이고 알파 베타는 마 8일 거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 빼기 16 이렇게 해서 17 나오겠죠. 그래서 똑같이 풀면 되겠습니다. 자, 두근 관계가 주어진 경우, 자, 두근 관계가 주어진 경우는 두근 설정만 잘하면 됩니다. 설정해서 다 근계관계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두근의 차가 K면 알파 플러스 K, 가급적이면 마이너스 안 나오게 세우세요. 그래서 똑같긴 한데 요거 알파 빼기 K 요렇게 잡지 말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마이너스를 안 쓰는 게 실수가 적습니다. 두근이 연속된 정수로 나와도 알파 플러스 1로 잡지 괜히 빼기로 이렇게 잡지 마세요. 더하기로 잡으세요. 더하기로. 자, 두근의 B가 M 대 N이면 M알파 N알파 잡으면 되고 절대값 B면 요거는 곱의 부호 체크해서 들어가세요. 요것만 하나만 포인트 잡으면 돼요. 곱 부호 체크해서 곱이 양수면 같은 부호니까 알파 M알파 N알파 잡으면 되고 곱이 음수면 다른 부호니까 M알파 마이너스 N알파 잡으면 돼요. 뭐 다르나? 왜? 자, 그래서 요거 체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쉽습니다. 자, 2차 방정식 두근의 차가 2일 때 그러면 요게 당연히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로 두근을 설정을 하죠. 그러면 근계를 쓰면 두근의 합 2알파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a일 거고 두근의 곱 알파 플러스 2가 a 더하기 4겠죠. 그러면 가능한 실수 A의 값 물어봤으니까 요것도 두 개 연립 들어가면 되겠죠. 위에 거 식 들어갈 거니까 지금 보자. A가 나누면 마 알파 마 1이가 그러면 밑에다가 바로 집어넣을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고 마 알파 풀 3입니까? 그럼 넘어가면 알파 제곱 더하기 3 잠깐만 예, 알파 어? 아 요거 지금 인수분해 안 되겠구나. 요거는 쏘리 이렇게 들어가면 요거는 여기에서 A 값이니까 알파 소거하세요. 알파로 소거하세요. 그래서 미안하다 막 다들 화이트 쓰니까 겁나 갑자기 죄책감이 느껴지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알파가 넘어가면 마 A 마일이죠. 그러면 알파에다가 마 A 마일 집어넣으니까 요게 마 A 마1 마 A 풀 1 요게 A 풀 4죠. 그러면 옆에 거 합차 들어가니까 A 제곱 마이너스 1 넘어오면 마 A 마 5는 0이죠. 여기서 근계로 빼세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요거는 알파를 소거해서 A 근계로 뽑아내서 들어갑니다. 자, 9번 문제 뭐 기본 문제라서 두근의 B가 1대 4라 했으니까 두근을 알파랑 4알파 설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잡으면 근계 따라서 두근의 합 5알파는 5에다가 엠마 1 두근의 곱 4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16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뭐 m값 물어봤으니까 요거 알파 소거할까요? 알파 소거하면 요것도 약분해주고 마 4m 그러면 요게 m 마 1의 제곱이 마 4m이죠. 넘어가서 딱 보니까 완전 제곱되네. 그래서 n값 중근 가져가서 마이너스 1이겠네요. 자, 그래서 요것도 식은 쉽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절대값의 b가 4대 1이라고 했는데 포인트는 요게 곱이 마이너스 16이죠. 그래서 음수죠. 그럼 곱이 음수니까 두근이 다른 부호겠지. 그래서 요것부터 먼저 체크해서 두근이 하나가 4알파면 나머지 마알파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4알파 마알파로 잡든 뭐 알파 마이너스 4알파로 잡든 그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설정만 하고 나면 요거 두근의 합 3알파가 3마 K 이렇게 될 거고 두근의 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6이죠. 그러면 알파는 얼마 2되나? 그러면
K 값이 넘어가면 3마 3알파니까 K 값은 2가 되면 마이너스 3 또는 마이가 되면 9 이렇게 나오겠죠. 어차피 합은 6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옆에 요거 fx는 넣을 때 제3의 식 구하는 거 요거는 안 기준으로 x값 구하세요. 안의 거 기준으로. 그래서 f 머시기가 빵 나오면 안에 전체가 뭐가 되는가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됩니다. 식 자체는 쉬워요. 자, fx는 0, 두근의 알파 베타 근 집어넣으면 f 알파는 빵이고 f 베타가 빵이죠.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고 하면 요게 안이 통째로 알파나 베타가 되어야 시계값이 빵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세요. 즉 F 뭐가 빵이냐? 요 안의 자리가 통째로 알파나 베타가 돼야지 시계값이 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안이 통째로 알파 되려고 하면 여기서 x는 요게 마3 넘어가고 4 나누니까 4분의 알파 플러스 3이 될 거고 또 4분의 베타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두근의 합, 요거 두근의 합이니까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 될 거고 집어넣으면 답은 3 나오겠죠. 그래서 안자리 통째로 잡아서 들어가세요. 그래서 요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fx의 0의 두근 그러니까 뒤집어 놨을 때 잘하면 돼요. 거꾸로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으면 f 알파가 빵이고 f 베타가 빵이니까 요 안의 자리 통째로가 알파 베타가 되면 요게 시계값이 빵이 되겠구나. 요게 되면 요 시계값이 빵이 되겠구나. 요렇게 접근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고 했고 알파 베타는 2라고 했죠. 자, 요렇게 지금 식이 들어갈 거고 f x분의 1은 0 두근의 합으로 봤으니까 마찬가지로 요 안에 게 통째로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면 될 거니까 x 값은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 될 거고 요 두근의 합은 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답은 2 나오겠죠. 그래서 그대로 풀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